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알박기 정치가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 혼란은 그야말로 심각합니다. 공영방송의 타락과 가짜 뉴스의 확산, 선관위의 부패와 무능이 뭉쳐져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위협하고 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중시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한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은 바늘과 실과 같이 항상 함께 있을 때 빛이 나게 됩니다. 현재 뒤틀어지고 있는 국가의 질서는 내년 총선이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 총선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만들어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 국정 현안마다 김명수 법원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김순열 판사가 MBC 최대 주주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또 한 번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알박기들은 윤석열 정부 2년 전까지 지긋지긋하게 국정을 발목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순열 판사는 전남 부안 출신, 한양대 졸업,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지냈습니다. 김명수 체제 들어서 서울행정법원으로 영전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김순열 판사는 우파들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김 판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5월 대통령실, 용산 집무실 주변의 5개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집 주변에는 300m 이내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현직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100m 이내까지 집회를 허용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또 지난달 17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직원들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사건에서 김 판사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인사정보는 국가 기밀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안보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공개를 판결한 것은 매우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명수 법원에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수상한 세력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원안에서 민주당 아니 뭡니까? 중간에 강하의 IC를 한 대 만들자. 그래서 L자처럼 휴지도를 만들자 이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 잠깐만요.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얘기 좀 합시다. 어떻게 진행자 한 표를 드리고 아니 그 편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에 이란 이하 민주당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조선일보 말이고 사실관계는 또 저희가 또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선일보 아니라니요. 아니, 그 조선일보에서 얘기입니까?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L자 부분에 대해서 아니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취재를 해서 내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보도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지 왜 사회자하고 싸워? 아니 사회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여기 내가 앉아 있어요? 아니, 제가 뭐가 내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하십시오. 일단
그 발언의 신중을 좀 해줘요. 이게 예. 진행자가 아니, 발언권 그런 충분히 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 유연성이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동복지를 누가 반대합니까? 그래, 한국 국회의원들은 한국 노동자들 복지를 경시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아니 미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거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봐야 미국 된다. 국회의원은 미국 노동자들 복지 이야기하는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네. 한국 노동자 복지 이야기 안 한다. 제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은 한국 국회의원들은 노동자 복지 이야기 안 한다라는 제가 말은 참을 수가 없죠. 의원님이 덧붙이신 말이에요. 그건 사과하셔야 돼요. 의원님이 덧붙이신 한국 국회- 말이라고요. 아니 방금 비교를 하셨잖아요. 미국 아니 국회는. 비교를 한 거하고 덧붙인 거하고는 다르죠. 앵커가 사람 불러놓고 싸움 벌입니까? 아니 싸움을 먼저 거셨잖아요. 먼저 거셨잖아요. 한국 아니 국회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에 관해서 제가 팔로우 캐스천도 못 합니까? 제가 이제 방송 자리라서 많이 참는데 저도 참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KBS,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영방송들의 작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지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매불소 진행자 최욱의 도발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아들뻘 되는 최욱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MBC 라디오 최강시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패널로 출연한 하태경 의원에게 진행자 최경영이가 도발함으로써 서로 한판 쌈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공유하는 목적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홍사원의 경제소, 박종훈의 경제한방 등 많은 공영방송에서 윤석열 정부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콘텐츠가 전혀 통제도 없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MBC와 KBS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유포되고 있어서 여론의 심각한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널은 처음에 라디오 방송이라는 명목으로 채널을 개설한 후에 라디오는 물론 실제로는 유튜브 방송을 목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개인 방송이 공영 방송으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힘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김만배와 신학림의 가짜 뉴스 인터뷰 사건에 대해서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진행자들이 시그널 증폭의 주동자로 간주하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국힘당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선 3일 전부터 대선일까지 신학림 가짜 인터뷰를 집중 보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TBC 라디오 김어준을 필두로 해서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TBC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기업, MBC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YTN 라디오 이동영의 정면승부, 그리고 KBS 홍사원의 경제소, 박종훈의 경제한방, 최욱의 여의도 회초리 등등 수많은 공영방송 채널들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방송을 반복적으로 집중 보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3월 6일부터 8일까지 집중적이고 대대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좌파 나팔수들이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프로파간다 플랫폼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지금도 공적 채널에서 극자 정치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와 공동체의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공영방송의 현 주소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회의 질서가 극소수 반국가 세력들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현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언론개혁에 대한 단호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내년 총선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필수적입니다. 가짜 뉴스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2002년 대선에서는 김대엽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바꿔치기 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과 1년 10개월의 징역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 또 김만배와 신앙림 일당이 다시 대통령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미스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0.73%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범죄가 모두 좌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건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고민과 재검토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썩을 대로 썩어 있고 오히려 국민들이 선관위 공무원들의 타락과 무능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정말 무정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우리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마저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미디어 기업들에게는 무려 5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7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프랑스에는 선거 기간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개인들에게 1년 이상의 징역과 4만 5천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도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는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에게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가짜 뉴스에 대해 제재가 훨씬 엄격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만 강조하고 있을 뿐 가짜 뉴스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도 절실합니다. 내년 총선은 단순한 선거를 넘어서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향해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 나간다면 그 가능성은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승리를 넘어 우리들의 미래를 구축하는 역사적 단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강형중님, 전은주님, 묵징한 일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